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베청자 여러분. 자,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베트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댓글에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베트남어 공부 추천해주시는 방법 있으신가요? 인사대학교 어학당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과외는 너무 비싸기만 하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어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베트남어 초보자 공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우선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노하우, 베트남어 공부 단계에 대한 것을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언어 공부법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와 이런 어드바이스는 유튜브에 널려있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은 하지 않고 베트남어 위주의 공부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급 단계. 초급 단계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어로 설명이 잘 돼 있는 베트남어 교재를 구입하셔서 기본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것은 좋은데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수업을 들으세요.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 어눌한 사람 말고요. 제가 말하는 이런 어눌함이란 뭐냐면 꼭 한국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특히 베트남어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라 해야 되나? 정말 강하게 이런 역사적인 영향으로 한국어 같이 한자에서 채용한 단어가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어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베트남어를 잘하는 한국인, 베트남인인데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와 정서를 정말 잘 꿰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 베트남어를 배우는 동시에 문화, 역사에 대한 학습도,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더 공부도 잘 되고 이해가 빠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베트남어에는 Cảm ơn thôi nhiều ạ, ngon quá, nóng quá, tiếng Việt rất là khó, bài này hơi khó hơn bài đó. 이처럼 강조적인 부사가 들어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패턴이 많다지 꼭 이런 패턴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즉 표현에 따라서 강조적인 부사를 넣어주는 것이 베트남어의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종의 약간 그런 팁이죠. 먹다, 앙, 설날, 뜻, 앙, 뜻 하면은 설을 먹다가 되는데 번역을 하면은 설을 쇠다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나이를 먹다, 즉 나이가 한 살 더 들다 의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과 비교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도 한국 사람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학습자에게 잘 받아들이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들 혹은 한국에 대한 경험이 정말 풍부한 베트남인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베트남어 선생님들은 많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베트남어 강좌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과외나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현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문법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기본적인 어휘를 습득하셨다면 발음 스킬을 단단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유엔 반기문 전 총장님의 영어 발음과 같이 영어 발음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었죠. 베트남어는 중요합니다. 베트남어는 알다시피 6성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잔나 많죠. 6성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6개의 성조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아주 디테일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조 발음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웬만하면 베트남 현지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교정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급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할 건 많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이제 좀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길 필요 없어요. 빠르게 중급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발음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중급 단계부터는 따로 커리큘럼이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 아니면 자신한테 관련된 주제, 자기가 만약에 베트남에 취업을 준비하겠다 그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구글에 치세요. 검색하세요. 그리고 베트남어 사전, 한자 사전 대비해 가면서 공부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사전을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다음에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베트남에서 심심해서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과자 봉지 뒤에
얘는 제품에 대한 설명, 뭐 기한, 원산지,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제가 한국, 베트남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과자 먹고 비즈니스 베트남어 공부하고 좋지 않습니까?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베트남 라면이나 과자 이런 거 여행 때 사오셔서 버리지 말고 뒷면으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급 단계에서는 따로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대학생 때 쓰던 그런 베트남어 교재나 아니면은 베트남어 뭐 의료용어, 건설용어 뭐 그런 어휘가 잘 정리돼 있는 베트남어 교재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사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런 교재를 사서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말은 굳이 교재에 의지해서 돈 주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중급 단계다 생각을 하시면 바로 빠르게 중급 단계로 넘어가셔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틀에 박히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